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텃밭인 전남을 찾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임신을 주장한 여성에게 협박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개막하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내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만나 관세 등 통상협의를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지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앞서 어제 영남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가 아닌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승리가 목표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부터 전남 남해안 벨트로 이어지는 유세를 펼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남을 찾아 텃밭에 표심을 다지는 일정입니다. 이 후보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에서 청년들을 만나 동서화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부산 경남을 찾은 이 후보는 UN 기념공원을 참배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고려한 듯 안보를 강조하는 동시에 몸을 낮추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삼겠다는 지역 맞춤형 공약 띄우기에도 주력했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공약이자 국민의힘이 내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려운 일이라며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신도림역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 표심을 호소합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사흘간 보수 텃밭 영남권 유세에 집중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표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출근길 인사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함께해 힘을 실습니다. 본격적인 지지층 확대에 나선 건데 앞선 경남 진주 유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 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힘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모든 K방산 다 만들어낸 분이 과학기술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줄곧 영남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할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교권 확립 문제를 논의하며 교사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속하고 있는 학식 먹기 행사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며 청년 표심 잡기도 이어갑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거라면서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던 것과는 기류가 살짝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 선을 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탈당 요구는 도리가 아니라고 일축한 강경한 입장에서 하루 만에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일각에선 강제로라도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5세 비대위원장한테 끌어내려지는 모습은 어떤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것이 맞다. 중도층과 지지층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는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데 탈당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부 전선이 아니라 외부 전선과 싸워야 할 때라며 탈당 강요는 정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탈당할 이유가 없다며 표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당에 공식 요구가 있기 전 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대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는 김용태 내정자는 당 쇄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과의 인터뷰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서도 당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직면한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대한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강조한 점과 당내 확산하는 탈당 여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실제로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방법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들어요. 과연 전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이뤄나가느냐, 절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수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중도로 확장성을 넓히려는 전략입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유연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김 후보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사람들 간의 생각을 좁히는 과정에 누구보다도 좀 열려 계신 분이고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당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 요구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동 시간도 유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거 때처럼 SNS 개인 방송을 시작한 건데 자투리 시간까지 한 표라도 더 확보하는 데 쓴다는 계획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일정을 마치고 경남 창원으로 향하는 차량 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SNS 라이브를 켭니다. 오늘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이거를 깨알같이. 지역 맞춤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온라인 유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동하는 시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로 기획된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의 온라인 활용은 코로나 시기 진행된 지난 대선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따가 경북을 못 가기 때문에 경북 도민의 노래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낙동강 구비구비. 지난해 총선에서도 자신이 직접 찾지 못한 지역은 원격으로 지원 사격했습니다. 좀 강릉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후보의 안전을 이유로 오프라인 유세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한 가운데 선대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모셔 온라인 유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대선 후보들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51% 과반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30%를 넘긴 점이 눈에 띕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1%로 과반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모두 과반 지지를 얻었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각각 16%포인트와 2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지지와 별개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엔 69%가 이재명이라고 답했고 19%가 김문수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선을 긋고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응답자의 48%는 김문수 후보, 36%는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를 꼽았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찾았던 대구 경북 지지율 조사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의 TK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6%포인트 빠져 격차가 25%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시된 다른 TK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목표치인 30%를 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물론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 모두가 불참했는데요. 대법원은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여파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과정 경위와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지려는 자리인 만큼 법관이 참여하기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은 앞서 국회에서 요청한 전원합의체 회부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청문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오랜 19대 때 정리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석호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관련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란 소개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석호 변호사가 불이치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잖아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청문회 증인 전원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사법부가 강경하게 나서면서 당분간 민주당과 사법부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민주당은 직무 관련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며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법관을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회에선 이재명 후보 혐의와 직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의 근거로 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처벌 근거가 사라져 판결 없이 끝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찬성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게 골자로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대표적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대선 기간에 엄청난 허위 사실을 발언했음에도 한 번도 조사받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고 쓴 팻말을 붙이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이재명 방탄,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향후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할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 또다시 양당이 충돌했습니다. 정말 웃긴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윤석열 기각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니었어요?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입니다. 대법관들에게 망순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입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향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도 이재명 재판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제 특례를 만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법부 장악 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과 중앙선대위도 동참했습니다. 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국민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로 그들의 마수가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또 하나의 대못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사법부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로 결론을 냈던 숙명여대가 이번엔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만약 학칙이 개정된다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봤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놓고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숙명여대 학칙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조항은 지난 201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박탈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구성원의 의견을 받고 결정될 사항이라며 학칙이 개정된다고 해도 바로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은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손흥민 선수 측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백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손흥민 선수 측이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6월 A씨가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했던 겁니다. 당시 A씨가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손 선수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 외에도 40대 남성 B씨가 이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손 선수 측에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손 선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넉 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법원 외벽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현판은 찌그러진 채 울타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점거해. 이들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넉 달 만인 어제 법원이 처음으로 가담자 2명에 대한 첫 선고를 내렸습니다. 20대 소 씨는 징역 1년을,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추가된 30대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재판 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96명 가운데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16일부터 차례로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얼마 전 경찰이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사전 유출된 정황을 수사 중이라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경찰이 응시생과 브로커를 압수수색하고 출국도 금지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치러진 미국 대학 입학시험 ACT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 응시생은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를 일찍 풀고 엎드려 자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3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응시생 3명은 모두 10대로 선생님으로 저장된 학원 컨설턴트 A씨로부터 ACT 문제와 답안이 담긴 PDF 파일을 시험 당일 새벽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 중간에 아프다고 해서 나갔는데 아픈 게 아니었고 뭐 나쁜 거 했나 봐요. 미국에서 누가 왔는데 그게 적발이 된 모양이에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응시생 3명과 A씨를 입건해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현재 포렌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4명은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문제 입수 경로와 금전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응시생들의 학부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무인 가게에 들어가 도둑질을 일삼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력팀 형사들도 애를 먹고 있던 사건인데 쉬는 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한 경찰관의 눈썰미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에 가방을 맨 한 남성이 무인 옷가게에 들어갑니다. 뒤적뒤적 옷을 고르는가 싶더니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휙 나갑니다. 사흘 뒤 똑같은 복장을 한 절도 용의자가 길을 걸어가고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전화를 받으며 뒤를 쫓습니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절도 용의자에게 다가가는 남성은 다름 아닌 근무가 아닌 경찰관이었습니다. 큰딸내미랑 통화할 일이 있어갖고 나와서 통화하는 중에 지나가는 절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됐다. 최 경위는 근무 중인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그새 눈치를 채고 달아나려던 남성을 재빨리 붙잡습니다. 절도죄 긴급 체포합니다. 이 가방도 확인해야 될 거예요.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CCTV에 담긴 범인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본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최근 출소한 뒤 경기도 수원 일대를 떠돌아다니며 이런 무인 점포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탓에 강력팀 형사들도 검거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베테랑 경찰의 눈썰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꼭 근무할 때만이 아닌 근무 외적으로도 우리 옆에서 이웃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니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댄 남성은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은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 앞에 탄 운전자는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뒤에 탄 남성은 무려 환자복에 링거 거치대까지 들고 있습니다. 헬멧은 물론 안 썼는데요. 이 상태로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을 주행합니다. 위험천만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앰뷸런스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모든 위험 요소 총출동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분노에 공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해 수험생들 사이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 씨는 어제 개인 방송 채널에 글을 올려 강사 생활을 마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정치적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계엄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학원 측이 큰 불편을 느끼면서 결국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요. 앞서 전 씨는 탄핵 정국 상황에서 삶이 의도치 않게 바뀌었다며 26년간 역사 강의를 그만둬야 할 수 있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정치권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며 정치 입문서를 일촉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건강 이상설이 SNS를 중심으로 또다시 제기돼 누리꾼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푸바오가 구토와 설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쓰러워 눈물이 났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의 영상을 올리며 푸바오의 건강검사 결과 정신건강과 생리징후는 정상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푸바오가 구토하고 야위어 보이는 건 구충 감염으로 의심되는데 현재 가임신 상태라 구충약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SNS엔 지금도 푸바오를 걱정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대표는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회담을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내일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How are the negotiations with Korea?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대표는 내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이후 20여일 만에 고위급 접촉입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초로 예정돼 있는 그 시한까지 따져볼 분 따져보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나머지 그 협의 과정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만남은 워싱턴 협의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한미 양국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 통상장관들과의 양자회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2일 미중 제네바 협상 때 마주 앉았던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추가 담판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대폭 낮춰 전망했습니다. 석 달 만에 반토막 난 수치입니다. 좀처럼 성장률을 낮춰잡지 않는 기관마저 0%대 전망을 내놓은 건 이례적인데요.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축 상가 1층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한강변 몫이 좋은 자리지만 가게를 열겠다는 사람이 없어 준공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절반이 공실입니다. 상가가 비어있는 거는 위에 상급식이 50%에서 60%는 차야. 살아나지 않는 내수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연이어 켜지자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0.8%에 그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석 달 만에 반토막 수준까지 낮춘 건데 우리 경제에 수출 부진의 내수 침체까지 겹쳤다는 진단입니다. KDI의 전망은 해외 투자은행과는 비슷하고 올해 초 정부나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국책기관이 0%대 성장 전망을 내놓은 건 처음입니다. 좋은 일자리도 줄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만에 12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6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장 늦게 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사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망이 길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미 관세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60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3분의 1 정도 하락한 종목은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젊은 층이 부담스러운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인천 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인천 지역 주택 취득 건수는 2배가량 증가한 반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적은 60%가 늘었고 경기도는 34% 줄었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상대적으로 2차 피해 우려가 큰 민가 지역 279곳에 대해 한 달 안에 응급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시계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대통령 시계가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90만 원이나 한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정판 기념 시계의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한정판 시계입니다. 금빛 장식과 화려한 색상이 눈에 띄는데요. 약 90만 원이란 높은 가격에도 모두 판매될 정도로 인기였다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 시계를 선물 받은 이 여성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데요. 시계 안쪽에 새겨진 트럼프라는 글자에서 대문자 T가 빠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뻔한 겁니다. 다행히 이들은 업체로부터 사과를 받고 시계도 교체하기로 했다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 도심 한복판에 군용 헬리콥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어서 급히 이송된 거라는데요. 이 환자의 정체가 예상 밖이라네요. 도로에 멈춘 차들 위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맴돌고 있습니다. 곧이어 빈 도로에 착륙하더니 군인들이 내려 급히 뛰어가는데요. 품에는 셰퍼드 한 마리가 안겨 있습니다. 미국 국경순찰대 소속의 순찰견이 산에서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에 이송된 건데요. 1시간 내에 빨리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위독해질 수 있어서 헬리콥터가 동원됐고 다행히 이 순찰견은 목숨을 구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실력과 열정 모두 인정받은 한 응원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생각하는 나풀나풀한 의상 대신 조금 독특한 의상을 입고 활동한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본 도쿄의 한 체육관. 체육복 차림의 남성들이 치어리딩 연습 중입니다. 능숙하게 균형을 잡고 공중회전까지 하는 수준급 실력인데요. 잠시 후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실 이 응원단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모여 만든 건데요. 이 특색을 드러내려고 응원복 대신 신축성이 좋은 특별 제작 정장을 입는다고요. 직장인이지만 시간을 쪼개 주말엔 응원단원으로 활동할 만큼 열정이 대단하다는데요. 최근엔 영국의 유명 경연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했다죠. 반복되는 출퇴근길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었다는데요. 색다른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에서도 거액의 오일머니 투자를 받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돌며 최소 1,00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타르는 중동 순방 이틀째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했습니다. 자국 상공에서부터 전투기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를 호위했고 수십 마리의 낙타와 아라비아 말이 환영 행렬에 등장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호위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항공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 대를 주문하는 서명식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이 넘는 계약 규모입니다. From Boeing, that's the largest order of jets in the history of Boeing. That's congratulations to Boeing. Get those planes out there. 최근 전용기를 선물한 카타르가 또 다른 선물을 안겨준 셈인데 대신 미국은 카타르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선 순방에서 전투기를 띄우며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 사우디아라비아는 6천억 달러, 우리 돈 85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액수를 발표했습니다. على فرص شراكة بحجم 600 مليار دولار. نعمل خلال الأشهر القادمة على المرحلة الثانية لإتمام بقية الاتفاقيات لرفعها إلى تريليون دولار.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을 제안한 시리아 과도 정부에 대한 제재도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중동 외교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 카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최경주부터 이경규, 이대호까지 골프와 예능, 야구를 대표하는 전설들이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자선 골프 대회에 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날카로운 샷을 뽐냈는데요. 전설들의 나눔의 샷 대결, 신용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능 대부답게 티샷 놓치기 전부터 같은 팀 탱크 최경주를 웃긴 이경규. 화려한 언변으로 갤러리의 시선을 사로잡더니 호쾌한 스윙을 선보입니다. 반대편에 선 10억 원의 사나이 장유빈과 화살코 서경석이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골프와 예능계 전설들이 발달장애 골프계의 두 스타 김선영, 이승민과 각각 조를 이뤄 자선대회에 나선 겁니다. 불꽃 튀는 대결 끝 승자는 장유빈, 서경석, 이승민조였지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님들하고 이경규 아저씨랑 같이 함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꼭 적극적으로 참석할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조에선 시대를 주름잡은 여자 골퍼들과 야구계의 영구결번 스타들이 남녀 대결을 펼쳤습니다. 강타자 이대호, 김태균, 박용택이 배트 대신 드라이버를 잡고 호쾌한 장타를 날리자 정교한 샷으로 맞받는 최나연, 이보미, 김하늘. 결국 한 홀도 내주지 않고 승리하며 야구 스타들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네. 우리나라 여자 골퍼 왜 강한지 알 것 같습니다. 자선 경기 상금 5천만 원은 하반기 열릴 발달장애 골프 대회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에 사용됩니다. 전설들이 쏘아올린 나눔의 샷이 봄날의 제주도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달 항아리는 위와 아랫부분을 따로 빚은 뒤 하나로 잇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품어내는 불교의 포용 정신과 닮았는데요. 조선 미학과 불교 철학이 만난 전시에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무늬 벽화가 수놓인 사찰에 둥근 보름달을 닮은 항아리들이 은은한 빛을 뽐냅니다. 자연이 깎아낸 듯한 곡선의 백자대호 10점이 40년 도예장인의 손길 아래 오늘날의 숨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시된 백자 모두 누구나 직접 만져볼 수 있는데 살결처럼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위아래를 잇는 이음새는 내부의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 처음부터 하나였던 그릇처럼 매끄럽습니다. 나와 다르면 배척하고 나와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가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각기 다른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문제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도 항아리에 담긴 미학처럼 일본의 도예 관계자들이 3박 4일간 템플스테이와 관련 포럼에 참여하며 한일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통 예술을 매개로 한 상생의 장이 된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분당 대광사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은 20도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어제 30도까지 올라서 7월 중하순처럼 더웠던 강릉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상과 남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6도, 대전이 19도, 창원 20도 선에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춘천 22도, 대전과 전주, 대구 24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